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전에 꼭 이건 봐야 돼 하는 공중보건학에서 질병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어요.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질병에서는 질병의 자연사 먼저 보셔야 되죠. 비병원성기에서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감염기, 발연성 감염기, 회복기로 거치실 수 있죠. 그 비병원성기하고 초기 병원성기는 1차 예방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연성 감염기와 발연성 감염기에는 2차 예방,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죠. 5단계는 회복기라서 3차 예방, 재활 사회복귀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이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병인, 숙주, 환경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병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인을 고르시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인, 병원체의 요인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겠죠.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물리적인 요인에는 열이라든지 자외선의 노출, 방사능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고, 화학적 요인에는 유해가스, 화학적 물질, 중금속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기타로 유전적 요인이나 심리적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병인, 병원체의 요인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환경적 요인에는 생물학적 환경에는 주변에 이제 모기가 많다든지 이런 매개 곤충들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고, 물리화학적 환경에는 지형, 상하수도, 계절 뭐 이런 것들이 속하실 수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는 생활습관, 위상생태의 차이, 전쟁, 불경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 경제적인 환경에는 직업, 경제상태가 되실 수 있죠. 숙주의 요인에는 연령이나 성, 인종, 면역 상태, 성격, 사회 계급이 되죠. 그래서 면역 상태가 가장 숙주의 주요 요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질환의 지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염력, 병원력, 동력이 있죠. 감염력 하면 숙주에 자리 잡고 균이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연성 감염자, 증상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환자와 증상이 나타난 현성 감염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감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환자만을 꼽아서 말할 때는 병원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성 감염자를 의미할 때 병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현성 감염자 중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동력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력, 병원력, 동력 개념 잘 아시고요. 면역도 이제 구분하시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제 질환의 이완이 된 후에 획득되는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했다.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모체로부터 받는 면역은 이제 자연 수동 면역이죠. 대표적인 게 모유수유가 되실 수 있죠. 그리고 항체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불린 주사를 맞는 것들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동 면역은 좀 짧은 기간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수성 있는 숙주가 병원체에 감염돼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발병하게 되면 그걸 감염병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감염병의 단계별로 분류도 살펴보시면 팬데믹이 있죠. 우리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유행,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에피데믹이라는 유행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코로나19가 중국에 한정돼 가지고 퍼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에피데믹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데믹 단계에서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한국 막 이렇게 다 퍼지게 되면 팬데믹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팬데믹 상태에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이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풍토화됐다 하면은 엔데믹 상태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뭐 독감처럼 감기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했을 때 엔데믹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산발적인 감염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스포라딕이 되시겠어요. 얘는 뭐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연관성이 없이 드문드문 발생하는 거죠. 얘를 산발적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 발생도 있어요. 페리아딕이죠. 얘는 2, 4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표현할 때 페리아딕 감염병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소화기 감염병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화기 감염병은 대부분이 2급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세균성이죠. 바이러스는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아마비와 A형 간염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화기 감염병들은 세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분변이나 분뇨 이런 걸로 오염된 걸로 감염이 될 수 있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디푸스가 세균성이에요. 바이러스성에는 폴리오, 유행성 간염 A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올 때는 장미지는 장티푸스, 쌀뜨물 같은 설사는 콜레라, 세균성 이질은 점액성 혈변, 소화가 또 나오죠. 꼭 소화가 나오는 게 세균성 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폴리오, 소아마비 예방접종 2, 4, 6개월 DTP하고 같이 겹쳐서 맞으시면 되죠. 그 유행성 간염, 얘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유행성이고 급성이고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감염되고 식기를 자비소독한다 하면 A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염은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형, A형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B형 간염은 혈청 감염이라고 하고 3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혈액이나 정액 이런 걸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기를 바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구가 나오게 되면 B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형 간염은 전염성이고 2급 감염병이에요. 대소변이나 오염된 음식 이런 걸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B형 간염은 특히나 예방접종 가능하시고 A형 간염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C형만 예방접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형이나 C형은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 수직 감염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는 거 중요하실 수가 있고 주사기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형이나 C형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액이나 정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접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일상적인 활동들로 감염이 되지 않아요. 재채기나 기침, 껴안기, 음식 나누어 먹기, 가벼운 뽀뽀 등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면도기라든지 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거는 오염이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흡기계 감염병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세균성에는 디프테리아, 백일의, 선홍열, 폐결핵,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바이러스성에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가 드실 수가 있죠. 우리 세균 바이러스 구분하실 때 이제 DTP 예방 접종하는 질병들 있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은 세균성이에요. 2, 4, 6개월에 접종을 하시죠. MMR,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이에요.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실 수가 있죠. 질병도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2급인데 세균성의 디프테리아가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100일에는 최근에 많이 유행했죠. 발작성 기침이 나타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이러스성에서는 이제 풍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수직 감염이 돼요. 임신 초기에 수직 감염이 되는 거죠. 90일 이전에 수직 감염이 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풍진은 임신을 준비 중인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임신을 하시고 나서 풍진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 이때 예방 접종하시면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절지동물을 통해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을 또 살펴보시면 리케치아로 감염되는 게 이제 찌찌가무시하고 발진티푸스죠. 찌찌가무시는 들쥐 진드기에 감염이 돼서 이제 열성 감염병이라든지 전신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 발진티푸스는 이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원충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로 전파가 되실 수가 있죠. 세균성 절지동물 감염에는 패스트가 있는데 얘도 1급이죠. 쥐벼룩을 통해서 전파되실 수 있겠어요. 그 바이러스성에는 일본 내염, 유행성 출혈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 댕기열이 있겠어요. 일본 내염 작은 빨간집 모기죠. 그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 진드기, 분비물을 흡입하거나 이거에 이제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되실 수가 있죠.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예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이제 태아로 전염이 되면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죠. 황열도 모기, 댕기열도 모기로 감염이 되실 수 있겠어요. 인수공통 감염병도 살펴볼게요. 대부분이 세균이네요. 바이러스성에는 공수병이 있겠어요. 탄저 같은 경우는 1급 감염병이죠. 이제 소, 양, 말, 돼지를 통해서 이제 포자, 흡입 뭐 이런 걸로 감염이 되실 수 있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렙토스피라증은 3급 감염병이고요. 들쥐 배설물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죠. 야토병은 물리거나 감염동물의 사체가 이제 피부나 점막에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브루셀라증은 이제 또 3급이고 소, 돼지, 양, 염소, 개같이 이제 가축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분비물이나 태반 등이 피부 상처나 결막에 노출 시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유제품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실 수 있죠. 그 공수병은 물렸을 때죠. 포유류 동물들에게 물렸을 때 타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겠어요. 성매개의 감염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7가지를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 포진, 첨균 콘딜롬, 사람 유등 바이러스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세균과 바이러스성 구분해 보시면 대부분이 세균인 경우가 많은데 매독, 임질이 대표적이죠. 바이러스성에는 에이즈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균성의 매독 살펴보시면 3급 감염병이고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 되죠. 임신 20개월 이후부터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치료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임질은 4급 감염병이고요. 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겠어요. 바이러스성 에이즈 살펴보시면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 그리고 수혈, 성접촉, 수직 감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고 모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죠. 그래서 예방하실 때는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면도기, 칫솔 같은 거는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그 밖에 많이 출제되는 질병 살펴보시면 수두가 있어요. 수족구 바이러스성이죠. 얘네 두 개는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수두 같은 경우는 수포에그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만 타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실 수 있어요. 2급 감염병이고 몸통에서 이제 발진이 사지로 퍼지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신경절에 잠복돼 있다가 어른들에게 나타날 수 있죠.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대상 포진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인 50세가 넘으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죠. 수족구병은 4급 감염병이고요. 비말이나 대변,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죠. 영유아에게 입안이나 손바닥, 발가락에 수포, 고열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균성에 보시면 파상풍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파상풍은 상급이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근이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폐렴규균은 제2급 감염병이고요. 65세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65세 노인은 예방접종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죠.
레지오넬라증은 3급 감염병이고 냉각기 속의 균이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알열이라고 해서 독감형으로 두 가지로 이제 발현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질병으로 결핵도 살펴볼게요. 결핵은 여러 과목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되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균이에요. 그리고 2급 감염병이죠. 격리가 필요하시겠죠?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 같은 질병군은 이제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하지 않는다. 얘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소나 조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객담, 비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죠. 폐나 신장, 림프절, 난소, 소장에도 침범해서 결핵을 유발하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 가능하시죠?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하시고 피내로 주사하실 수 있어요. 증상은 체중 감소, 야간 미열, 후기, 각혈, 늑막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섭취도 뭐든지 많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리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객담은 이제 소각 처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객혈 시에는 등을 두드리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얼음찜질 하시고 반자위를 취해주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핵은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일광 소독하시면 의류나 침구 등은 이렇게 일광 소독하시면 없어지실 수 있죠. 그 치료 방법으로는 항결핵제를 투여하실 수 있는데 여러 약제들을 병행해서 투약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특히나 이소니아지드는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때 피리독신, 비타민 B6를 같이 병행해서 드시면 예방이 되실 수 있죠. 검사로는 집단으로 발생했다, 학교에서 발견됐다 이랬을 때는 엑스레이를 우선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진 검사를 위해서는 객담 검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객담을 뱉으실 때는 이른 아침에 받는 객담이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가 있는데요. 얘는 주사를 놓은 후에 피내 주사죠. 피내 주사를 하시고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얘가 양성이 나왔다는 거는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PD 테스트 하실 때는 용액이 냉암소에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양성이 나왔으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음성일 때는 BCG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법규에서 결핵 환자, 결핵 의사자, 잠복 결핵 환자 얘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결핵 환자는 임상적 특징도 있지만 결핵균의 양성이 나온 사람이 결핵 환자다 해주시면 돼요. 결핵 의사자는 의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으로는 결핵 환자 같아 보여. 근데 결핵균 검사가 아직 양성으로 안 나온 사람을 결핵 의사자다 하시면 돼요. 잠복 결핵 환자는 임상 증상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으로 나온 사람을 잠복 결핵 환자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기생충 감염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촌충 같은 경우는 무구조충증이 있고 유구조충증이 있죠. 얘네 소고기를 들이켰을 때, 돼지고기를 들이켰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충은 이제 소화액의 빈도가 높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야채나 토양을 통해서 오염이 되실 수 있죠. 십이지장충은 경피 감염이 돼요. 그래서 맨발로 토양을 밟고 다니거나 맨손으로 뭔가를 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죠. 요충은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염이 쉽고 항문주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디스토마, 간흡혈촌충이죠. 민물고기를 생식할 때 감염이 될 수 있고요. 폐간디스토마는 이제 음료수를 끓여 먹거나 생식을 금지하는 거 필요할 수 있고 특히나 참게 있죠. 게를 먹었을 때 생으로 먹는다든지 덜 익혔을 때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감염병 발생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발생 전에는 예방사업을 중점을 하셔야 되죠. 환경관리나 보건교육, 개인위생관리를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발생 후에는 감염 보균자와 감염자를 색출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음료수 관리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계층 간에 차별이 없이 같은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리고 치명률이 좀 낮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매개 감염병은 이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고 환자 발견에 힘쓰셔야 돼요. 건전한 성생활, 콘돔 사용하는 거, 치료받을 때 부부가 같이 치료받는 거, 수직 감염이 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경각시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기생충 감염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철저한 위생관리라든지 위생적인 식생활 교육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 야채를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채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어서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죠. 만성질환의 특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성질환이라 하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죠. 연령이 높으면 유병률이 높아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불명확하죠.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잠복 기간이 길고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능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성질병과 관련돼서는 유병률, 발생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병률은 만성질병이 이제 증가할 때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죠. 급성질병에는 발생률이 증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발생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전체 인구분에 새롭게 질병이 걸린 신규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유병률은 조사 시점에 전체 대상 인구분에 누적된 환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암 검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한다 하면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간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게 시행을 하고 만 40세에 6개월 간격으로 시행을 하실 수 있죠.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고 2년마다 하실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1년마다 하실 수 있어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이 받는 거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이에요. 2년 간격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폐암도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을 하시는 거고, 만 54세 이상이거나 만 74세 이하인 남녀 중에서 폐암의 발생 고위험군에게 하시는 거죠. 흡연에 30년 이상이신 분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라 하면 누구냐 했을 때는 간염병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이 양성인 사람,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사람,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이 고위험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